안녕하세요. 조기졸업TV입니다. 항상 여러분들께 힘이 되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술자생을 위한 3가지 핵심 역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에 유용한 5가지 도구와 꿀팁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게요. 먼저 기록의 도구 활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올 한 해를 시작할 때부터 다이어리를 쓰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컴퓨터나 일정에 대한 앱을 활용했었고요. 하지만 지금은 다이어리, 일정 앱, 컴퓨터를 모두 기록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3가지 모두 장단점이 있어서 필요에 맞게 구분해서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다이어리는 월 일별 일정을 정리, 기록하는 데 유용합니다. 그리고 일정 앱은 중요 일정에 대한 알람 기능과 주기적 또는 특정 시점에 반복되는 일정을 기록해 두고 다이어리와 연동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서는 연별 일정, 다이어리에 기재한 중요한 수치 정보들을 기록하고 다른 채널이나 인터넷에서 확장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들 모두 일정, 알람, 확장 범위에 따라 각기 장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기록 스타일에 따라 적절히 구분하여 사용하고 정기적으로 동기화하여 정리해두면 유용한 기록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이어리를 일정 기록에, 일정 앱을 알람 및 반복 일정 기록에, 컴퓨터를 중요 수치 기록 및 확장에 초점을 맞추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말에 중요한 내용들을 동기화하고 다가오는 한 달을 준비 정리하며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다이어리, 일정액, 컴퓨터 3가지를 같이 활용하고 동기화해서 사용하시면 기록의 도구로 술자생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은 신용의 도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현대인, 특히 직장인들의 필수품은 신용카드입니다. 왜 카드에 신용이 붙을까요? 직불카드, 체크카드와는 달리 신용카드는 카드사에서 카드를 보유한 사람의 신용을 확인하고 특정 기한까지 정해진 한도 내에서 필요한 금액을 쓸 수 있도록 보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은행에서 통장 개설, 대출을 심사할 때도 신용은 중요한 판단 지표가 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을 융통할 때 신용관리는 필수이며 신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도구를 소개해 드릴게요. 금융기관에서도 자체적인 신용관리 정책과 도구가 있지만 범용적으로 활용하는 신용정보 서비스가 있습니다. 무료로도 사용이 가능한 서비스이지만 사용에 제한이 있어서 유료 서비스 사용을 추천드려요. 금액은 서비스 수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연 2, 3만원 수준이고 매년 갱신이 가능합니다. 해당 서비스에서는 신용에 대한 신규 등록, 삭제, 변경된 이력들이 기록되어 있어 정기적으로 알람과 리포트를 발행해 주기도 합니다. 또한 자신의 신용점수와 등급을 확인하고 비교도 가능하며 신용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용의 도구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분석의 도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가 자본의 대상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판단을 하려면 몇 가지 도구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을 몇 번 검색만 해보면 무수히 많은 앱들과 프로그램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앱, 웹, 블로그, 커뮤니티, 단톡방, 통계 기반 데이터베이스, 리포트 등 우리를 도와줄 다양한 분석의 도구들이 존재하고 앞으로도 계속 생겨날 것입니다. 이들 분석의 도구들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거시적인 흐름과 미시적인 흐름을 적절히 조절해서 분석해야 합니다. 즉, 숲과 나무 어느 한쪽에 편중해서 보지 말고 다 같이 살펴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데이터나 특정 수치에 너무 몰입할 필요는 없고 보이지 않는 군중심리도 같이 파악해 나가야 합니다. 군중심리를 살펴보고 예측이 가능하려면 뉴스와 댓글, 커뮤니티, 단톡방 등과 같이 미디어 서비스도 도움이 되고 서점에 진열된 책이나 유명 강사의 강의, 주변 동료나 지인들의 관심사나 이야기 소재들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앞에서 언급한 분석의 도구들 중에서 사용하기 편리한 도구들을 찾고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내게 맞춤화하고 특히 데이터에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군중심리, 예측되는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자신만의 분석 도구들을 갖추고 적절히 활용해서 슬자생을 이루어 가시길 바랄게요. 다음은 전략의 도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가 공부를 하거나 시험을 볼 때 고객 상사에게 발표할 PT 자료를 만들 때에도 필요한 전략이나 방안을 기획해서 준비를 해야 큰 성과가 있음을 아마도 경험을 통해 아실 것입니다. 슬자생을 위해서도 동일하게 전략이 필요하고 유용한 도구로서 활용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소개할 전략의 도구는 레버리지 그리고 아비투리지입니다. 먼저 레버리지는 타인의 자본으로 부의 증가 속도 및 크기를 가속화하는 방법으로 전제 조건은 앞에서도 소개해드린 신용관리입니다. 자신이 보유한 자본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다양한 대상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잘못 활용 시 양날의 검이 되어 자신에게 큰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레버리지를 위한 자신의 재정 상태, 가용 범위를 잘 확인해서 사용해야 하고 본인만의 투자 철학과 안목을 갖추어야 레버리지가 극대화된 효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트리지는 동일 또는 유사 상품이 일시적 시장 흐름, 정책, 수급, 선물, 현물, 지역 간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시기 상황 조건에서 해당 상품에 투자하여 향후 정상화되었을 때 이에 대한 차익을 취할 수 있는 전략의 도구입니다. 보통 주식, 부동산 시장의 뉴스나 자료에서 갭 차이, 평행벌 차이, 규제 차이, 선물, 현물 차이 등 유사한 용어들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러한 아비트리지를 전략의 도구로 활용할 때 중요한 것은 일정 안전 마진을 가질 수 있는지
스스로 파악해 보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조건 또는 현상의 기인함으로 정상화되면 그 기회를 잃을 수도 있고 차이가 미비하여 기대한 바에 못 미치는 결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략의 도구를 활용할 때는 빠른 의사결정과 본인이 허용하고 감내할 수 있는 안전마진을 정하고 행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의 도구를 이야기해 볼게요. 부동산, 금융, 플랫폼, 컨텐츠 이외에도 사업체, 암호화폐, 지식재산권, 금, 은, 원자재와 같은 현물자산 등 여러가지 자산의 도구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도구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점은 목적과 수단을 구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나열한 대상 모두는 도구들이지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들 도구들에 대한 투자 전략과 최종 목표를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들 도구들은 현금 흐름 또는 자본이득을 발생시키는 자본의 도구들이기 때문에 본인 삶의 목적과 방향에 맞게 조정하고 설정할 수 있어야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적절히 운용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슬자생의 유용한 꿀팁과 5가지 도구들을 살펴보았는데요. 5가지 도구들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록의 도구로 다이어리, 일정 앱, 컴퓨터를, 신용의 도구로 신용정보 서비스를, 분석의 도구로 앱, 커뮤니티, DB, 리포트 등을, 전략의 도구로 레버리지, 아비트리지를, 자산의 도구로 부동산, 금융 외 여러가지 도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주제에 정리된 내용을 영상 끝에 넣어둘 테니 구독자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자녀들의 슬자생을 위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응원하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